자,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삼각형이 하나가 있을 때, 그 삼각형에, 내각이 세 개 있죠. 각 내각의 사인 값과 그 내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부터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 바깥쪽에는 외접원 우선 놔두고 삼각형만 먼저 살펴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이제부터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꼭지점하고 변의 길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렇게 잡을 겁니다. 먼저 대문자로 A, B, C 이렇게 잡을 거예요. A, B, C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을 거고요. 이 A, B, C, 대문자 A, B, C는 꼭지점의 이름과 동시에 이 그냥 대문자 A, B, C라고 해버리면 이 꼭지점에 있는 내각을 또 알 겁니다. 여기 대응되는 내각을 이 A, B, C, 이 꼭지점 이름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이름은 뭐라고요? A. 이 각의 이름은 B. 이 각의 이름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변의 길이도 어떻게 문자로 줄 거냐 하면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내각 A 각 있죠. 이 각에 마주 보는 대변, 이 대변의 길이를 뭐라고 이제 문자로 지칭할 거냐면, 자, 이 각의 알파벳 대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 알파벳 대문자의 소문자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각 A에 대한, 또는 꼭지점 A에 대한, 또는 여기는 각을 중심으로 할게요. 내각 A에 대한 대변에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뭐로 한다? 스몰 a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스몰 a. 그 다음에 각 C에 대한 대변의 길이에 대한,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C라 하고, 다음 이제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 요거를 각 B라고 한다. 그러니까 변 B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요걸 기본으로 우리 삼각형은 지금부터 다 이렇게 그리는 걸로 돼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삼각형 일단 보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식을 살펴보면, 자, 내각의 사인 값과 대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인 A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스몰 a죠. 그렇죠? 우리 삼각형 지금 보는 거 방금 설명한 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인 A분의 변의 길이 A와 사인 B분의 변의 길이 B, 사인 C분의 변의 길이 C는 일정합니다. 근데 뭘로 일정하냐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접원의 지름과 동일합니다. 근데 반지름을 R이라고 해버리면 2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 의미를, 요 위에 글을 써놓은 이유가 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B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우리 A각에 대해 가지고 우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각이 예각인 경우와 직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각이 90도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원주각 했던 생각을 해보면 이 BC, 그 각 A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BC에 대한 원주각은 우리가 이 꼭지점을 A에서 A'으로, 여기서 꼭지점을 여기다가 요런 데다가 이렇게 A'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대로 B하고 C에다가 연결 이렇게 하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습니까? 이 각이 A가 돼요. 맞죠? 이게 원주각 성질이죠. 그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인데 이게 호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죠. 맞죠? 그러면 얘를 점점 이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R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A 프라임, 이거 이동시킨 점을 A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A 프라임 B가 이 꼭지점이 아니고 그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그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A 프라임을 여기서 선을 여기 선 있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지나도록 여기에다가 A 프라임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만 C만 연결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A 프라임이 A와 같습니까?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똑같은 각이죠. 원주각으로.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이 각 있죠? 요 각. A 프라임 CB 각 있죠? A 프라임 CB 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는 지울게요. 왜냐면 점은 다른 점이니까. 점은 다른 점이고 이 각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 각 A와 각 A 프라임, 즉 BAC와 BA 프라임 C가 각이 같다라는 거는 성립하죠. 그죠? 원주각 성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각 A 프라임 CB, 즉 이 각이죠. 이 각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90도가 됩니다.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2R이 됩니다. 그죠? 2 곱하기 R.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sin A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sin A 프라임에 대해서. 근데 sin A 프라임은 sin A와 같죠. 근데 sin A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sin A 프라임은 어떻게 나와요? 자, 빗변분의 그 다음에 요 길이, 대변의 길이죠. A. 맞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거랑 이럴 경우에 2R하고 sin A 프라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죠? 바꾸기 전에 이것이 sin A하고 sin A 프라임하고는 같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sin A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면 sin A하고 2R분의 A가 같다라고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걸 좀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in A 프라임이 sin A니까 이거 자리를 좀 바꿔봤어요. 그럼 sin A가 2R분의 A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식에 주목합니다. 이 식이 됐을 때 2R과 sin A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sin A는 뭐가 나옵니까? 2R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2R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sin A, 잠깐만요. 똑같은 걸 써버렸네요. 이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예. 자, 다시 2R하고 sin A를 바꿔야 되죠. 근데 2R은 sin A분의 A.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리를 안 바꿨네요.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죠. sin A분의 A가 2R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죠? 예각일 때. 그 다음에 각 A가 90도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90도일 때는 이게 직각이죠. 왜냐면 지름에 대한 BC가 이게 90도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에 대해서 A가 그 90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BC가 뭐가 돼야 되냐면 반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원주각이 90도가 되거든요. 그 말은 BC가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R. 되죠. 2R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각 A가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 BC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요? 이 녀석이 또 동시에 A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식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sin A분의 A라고 하는 것은 sin 90도 분의 A가 되고요. sin 90도는 뭐가 됩니까? sin 90도는 1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A가 되는데, A는 정확히 뭐와 같으냐면 2R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이게 성립하네요. sin A분의 A는 2R. 성립하죠. 그러면 이 식이 계속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둔각일 때를 좀 살펴볼게요.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둔각이 되는 거죠. 얘가 둔각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요 길이가 A가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B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를 잇는 이 반지름선을 연장해서 지름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지름하고 원주가 닿는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C하고 D를 연결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ABDC라고 하는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러면 각 D하고 각 A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은 두 대각은 어떻습니까? 한 쌍의 대각은 합치면 180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A 더하기 D가 뭐가 나오냐면 180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각 BCD, 이 각은 90도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지름에 대한 이 BD,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전체 길이는 2R이 돼요. 2R이 되면 우리는 sin D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sin D. 왜냐하면 CBD 삼각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이거든요. C가 직각인.
되겠죠? 그럼 sin D는 2R분의 A가 나올 겁니다. 근데 sin D가 뭐냐 하면 sin D는 D가 뭐가 되죠? D가 180도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sin D는 sin 180도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자, 그러면 sin 180도 마이너스 A, 자, 180도를 쳐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건 이렇게 되죠? 우리 이럴 때 A를 예각으로 잡는다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는 4사분면의 각이죠. 여기에 180도를 더해버리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동경이. 동경이 여기 있을 때는 사인 값은 양수가 되죠. 그럼 이거 그냥 사인 A입니다. 그럼 이게 사인 A란 얘기죠. 이게 사인 A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2R하고 사인 A 자리를 바꾸게 되면 얻게 되는 식이 뭔가요? 얻게 되는 식이 sin A분의 A는 2R이라고 얻게 됩니다. 즉 A의 각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겠네요. sin A분의 A가 2R이라는 거. 즉 얘가 얘와 같다는 게 성립됐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각 B, C, D에 대해서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을 거고요. 얘와 얘가 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의 값을 이 값, 이 값, 이 값 세 값이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같은 각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인 법칙의 변형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 배웠던 사인 법칙에 대해서 형태를 좀 바꾼 겁니다. 자, 각의 사인 값을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서 되는지 되게 알기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식이 sin A분의 A가 2R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sin A하고 2R의 자리를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sin A, B, sin A, sin B, sin C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즉 변의 길이와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삼각형 관점에서. R에 대해서는 물론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지만 변의 길이 관점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변의 길이를 각의 사인 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즉 A를 2R sin A, B를 2R sin B, C를 2R sin C.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그냥 여기 곱해주면 되죠. 그럼 A가 2R 곱하기 sin A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가 변의 길이를 사인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각의 사인 값으로.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변의 길이의 B를 각의 사인 값의 B랑 비교하면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 위의 식을 보세요. 2번 식에 따라서 해보면 자, 여기서 자, A 대 B 대 C가 뭐가 나올 거냐면 2R의 sin A 대 2R의 sin B 대 2R의 sin C가 나올 건데, 자, B에서 같은 값이 곱해져 있는 건 다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각의 B를 알거나 각을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sin 값에 대한 겁니다. sin 값의 B와 같다는 거예요. 변의 길이의 B는. 이게 각의 B하고 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변의 길이의 B는 각의 사인 값의 B와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게 사인 법칙의 변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변의 길이 A 변의 길이 A가 6이고 각 A가 30도이고 각 C가 45도일 때 변의 길이 C의 길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지금 삼각형을 딱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B, C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B, 이 녀석이 A, 그리고 이 녀석이 C. 우선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틀을 머릿속에서 딱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계속 문제를 풀고 이거 대하다 보면은 금방 여기 익숙해지는데, 좀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삼각형 그려 놓은 다음에 대응되는 값을 하나하나 쓰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파악하기가 빨라요. 자, A가 6이고요. 그 다음에 각 A가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 C가 45도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이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A각하고 마주 보는 변에 대한 길이를 안 해. 그리고 C각에 대해서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
이거는 뭐다?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의 의미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는 이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사인 A분의 A는, 자, 이것도, 자,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사인 A는 30도죠? 그리고, 저기, 변 A의 값은 6이죠. 그 다음에, 사인 C는 뭐가 되냐면, 사인 C는 사인 45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모르는 C는 C. 요 값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C는 어떻게 되냐면, 자, 사인 30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6 곱하기 사인 45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사인 45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요 계산해주면 돼요. 계산은 이제 번분수인데, 번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줘도 되죠. 여기 1분의 6이랑 똑같으니까 예분의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 나와서 이게 6 이렇게 되고 값은 6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을 그리고요.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서 A, B, C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C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 A의 길이를 알고 있네요. 루트 6이라고. B의 길이를 알고 있네요. 3이네요. 그리고 A의 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A의 각이 45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떻지? 어떤 걸 알고 있지라고 보니까 한 각 A와 마주보는 대변인 스몰 a에 대한, 그러니까 변 A에 대한 길이를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각 C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C의 경우에는 뭐냐면 각 C도 모르고 변의 길이 C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변의 길이 B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각 B를 구하는 방향으로 먼저 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사인 A분의 A,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사인 B분의, 여기 스몰 b는 알고 있으니까요.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을 해주면 사인 A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 45도 분의 A가 루트 6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인 B는 몰라요. 뭔지. 사인 B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몰 b는 어떻게 나온다?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사인 B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걸 다 뒤집어 볼게요.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 보고 이걸 자리를 바꾸면, 자, 3분의 사인 B는, 자, 그 다음에 루트 6분의 사인 45도 이렇게, 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인 B는 양변에 3을 곱해줄게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45도 분의 루트 6인데,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사인 45도 곱하기 루트 6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분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6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죠.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 2 루트 6분의 여기에서 3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맞죠? 2 루트 6분의 3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유리화를 하는 방법으로 해볼까요? 유리화를 하는 걸 밑에다 해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나옵니다. 곱하기. 맞죠?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분모가 2, 6, 12.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2, 루트 1을 곱해주면 2가 나올 거니까 여기 6이 나올 거고요.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6, 여기 2 해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되겠습니다. 즉,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아,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야? 오케이, B는 60도네.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이 계산 과정을 지우고 2분의 루트 3만 쓰고 요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sin b 이퀄 2분의 루트 3인데 이걸 그냥 b가 60도다 하고 끝내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는 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sin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해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루는 각 B 있잖아요. 각 B라고 얘기하는 건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각은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함수에 대해서 파이, 이게 180도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이제 그림이, 우리가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사인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요건 90도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2분의 루트 3하고 같은 값 구하는 거, 우리 앞에서 삼각 방정식에서 요 얘기 해봤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1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을 이렇게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됩니까? 교점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맞죠? b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게 b축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맞죠? 우리 삼각 방정식에서 했던 방법을 써보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 값은 앞에서 이게 60도가 되죠. 이 각은 얼마가 돼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지? 180도 빼기 60을 하니까 120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B는 120도도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삼각형의 내각을 구할 때 반드시 이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발 앞에 예각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180도에서 이 각을 뺀 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이 그림을 기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0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60도 또는 120도가 되는 겁니다. B가 이렇게 나와요. B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C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C는 어떻게 나와요? C는 이렇게 나오죠. 자, C는 어떻게 나옵니까? 180도에서 뭘 빼면 됩니까? A 더하기 B 각을 빼주면 되죠. 내각의 합은 180이니까요. 되겠나요? 바로 구해지죠. 그죠? 그러면 볼게요. 자, 첫 번째, B가 60도일 때는 A가 45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 이거겠습니다. 45도하고 60도를 더해요. 그럼 105도죠. 180도에서 105도를 빼면 얼마가 나와요? 75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120도에서 B가 120도일 경우 A가 45도죠. 더하면 165도입니다. 180도에서 165도를 빼면은 15도가 나오죠. 맞죠? 165도, 70도, 180도. 그렇죠? 그래서 C가 75도 또는 15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앞쪽에도 예시도 봤지만 주로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자,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의 양끝각이 주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거냐?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의 양끝각이라는 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주어지냐면 여기 길이가 하나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각이랑 요 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 보는 게 안 되는데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A각을 이 B각, C각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두 변의 길이를 알아요. 두 변의 길이를 압니다.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자, 두 변의 길이를 알아요. 두 변의 길이 뭐라고 할까요? A하고 B를 안다고 할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끼인 각이 아닌 한 각. 끼인 각은 C죠? 그래서 그게 아닌 각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왜요? 마주 보고 있잖아요, 여기. 이 B각에 대한 변의 길이 B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한 각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알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요럴 때는 사인 법칙을 쓴다. 요거 명심하면 좋겠습니다.